치료에 관한 모든 일과 기도하는 모든 일은 강맹경이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에게 여쭌 후 두 대군의 말을 받아 의정부에 고하고 이를 진행하였다. 안녕하세요. 영화 미스테리를 역사로 풀어보는 준스토리의 준우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조선 역사 가운데 가장 좀 안타깝게 여기는 왕인 문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문종 하면은 보통 영화 관상이라든지 드라마 왕가비, 공주의 남자, 함영회 등에서 너무 좀 이렇게 좀 병약한 이미지로 많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서 세종대왕에서 그 단종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짧게 살다간 왕 정도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조선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 능력이 있던 왕이 바로 문종이었습니다. 그 능력치만을 따져도 아버지인 세종대왕에게 결코 밀리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그 능가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문무를 갖춘 이공계 밀덕에 아주 얼굴까지 아주 그냥 쾌남형인 그런 왕이었습니다. 세종대왕님의 아들들, 그 왕자님들은 모두 한 가지씩 뛰어난 재주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무예 실력이 뛰어나고 사람들을 잘 이끄는 리더십이 강한 수양대군,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고 그 붓글씨를 워낙 잘 써서 조선 초기 3대 서예가였던 안평대군, 뛰어난 무예 실력과 그 사람들을 잘 포용하는 임영대군, 금성대군. 그런데 이런 왕자들 다 합쳐도 그 첫째 세자인 문종에 견주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능력이 뛰어났고, 그리고 세종대왕이 가장 사랑한 그 아들도 바로 문종이었습니다. 문종 같은 경우는 이제 효심도 뛰어나서 그 아버지인 세종이 평소에 그 앵두를 좋아하자 직접 후원에 그 앵두나무를 심고 그 앵두를 따다가 그 세종에게 이렇게 드리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그 세종이 이를 보고 너무 좋아서 그 밖에 파는 앵두가 아무리 맛있다 한들 우리 아들 이 문종이 준 이 앵두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이제 차라리 세종대왕님이 그 좀 병약한 첫째인 문종 대신에 건강하고 리더십이 뛰어난 그 수양대군에게 세자 자리를 줬다면은 좀 더 그 왕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세종대왕이 살아계실 동안에 문종은 뭐 흠결이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누구보다 믿고 의지했던 문종인데요. 세종대왕님께서 32년 동안 그 제2에 계시던 동안 솔직히 너무 오랜 기간 이렇게 많은 업적을 남기시다 보니까 몸이 완전히 뭐 좀 많이 힘드셨죠. 그래서 그 말년 8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세자인 문종에게 양위를 하려다가 너무 신하들이 반대하니까 그럼 좋다 대리청정을 하자 해가지고 세종대왕님의 후기 업적들은 어떻게 보면 문종과 함께 했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사군 육진이 개척이 되어지고 한글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치국이도 이렇게 개발되는데요. 치국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계 최초죠. 장영실이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물론 그 하드웨어적으로 만든 건 장영실이 맞는데 아이디어 처음에 이 발상을 한 것은 문종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선왕조 실록에 나와 있는 기록인데요. 그 세종과의 대화 끝에 아바마마 차라리 그러면은 그 비가 내린 양을 그 황동 그릇에 넣고 그 자로 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냈고 좋다 해가지고 이를 장영실이 치국이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치국이를 만든 것은 문종인 것이죠. 평소에 무예도 뛰어나가지고 활을 쏘면 결코 그 시위를 벗어난 적이 없었고 그리고 또 이런 무기에도 관심이 많아서 그 당시 신기전을 좀 더 개량해서 100발이 넘게 나가는 신기전을 개량하기도 했고 또 화차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는 이거 수레로 쓰다가 전쟁 때는 이 화약 무기를 실어서 쓰면 되지 않냐 이럴 정도로 굉장히 좀 무기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무기뿐 아니라 진법도 마찬가지였을 텐데요. 수천 명이 동시에 진을 펼치는 신진법이라는 병서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드라마 대왕 세종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그 어린 시절 수양대군이 왜 나는 능력이 있는데 왕이 되지 못하는가 세자가 되고 싶은데 이런 좀 질투 때문에 문종 그 세자를 좀 이렇게 질시하고 좀 약간 대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드라마 허구에 좀 더 가깝죠. 당시 수양대군은 그 문종에게 어떻게 보면 감히 막 그런 생각조차도 못할 정도로 문종이 워낙에 뛰어나고 외모 자체가 관훈장에 가깝다고 해요. 큰 숨을 기르고 굉장히 좀 싸움도 잘했다고 하는데 그 보시면은 그 평소에 이제 문종은 세자 시절에 제갈공명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제갈공명하고 좀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세조가 아니 형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신 거냐고 제갈공명은 장부의 기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형님은 그 제갈공명처럼 이게 진법도 잘 하시고 게다가
이게 장수의 기질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형님을 그 제갈공명 따려고 비교하십니까? 이렇게 좀 아부를 떠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문종에게는 크게 두 가지가 없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내복,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건강, 수명이었는데, 아내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첫째 부인 같은 경우는 좀 나이가 많고 좀 성격이 맞지 않아서 잘 함께 지내지 못하자 좀 너무 미신에 어떻게 하면 남편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너무 미신에 그 탐닉을 해가지고 뭐 별의별 뭐 뱀들이 이렇게 뭐 흘린 땀을 뭐 몸에 묻힌다던가 뭐 이상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그 세종에게 들키게 되고 이게 쫓겨나서 그 사가로 가서 이렇게 가문을 더럽혔다고 해서 자결을 하게 되고, 두 번째 그 왕비 같은 경우도 얼굴은 굉장히 예쁜 그 왕비였는데 너무 성격이 막 드세다 보니까 또 이게 잘 안 맞고, 그래도 이제 어찌어찌 살려 했었는데 나중에는 그 세자비가 그 동성애에 빠지게 되어서 이 때문에 또 결국 그 사가로 쫓겨나고 자결하게 되었고, 그 세 번째 그 세자비는 그 단종의 어머니시죠.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좋았는데 그 단종을 낳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게 돌아가시게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그 호라비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이은 그런 그 초상 때문에 먼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후에 아버지인 세종대왕까지 계속해서 초상을 치르다 보니까 또 이제 국혼을 하기도 좀 타이밍 좋지 않았는데요. 당시 문종의 어인은 전순이라고 하였는데요. 그 단종실록에 따르면은 그는 본디 계통이 용렬하고 천박하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본래 그 신분은 좀 미천하였는데 능력이 뛰어나서 어이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특히나 세종대왕 시절 여섯째 아드님이신 금성대군의 병을 낫게 하여서 아주 큰 칭찬을 받았는데요. 그 때문에 신임을 얻고 신분이 낮음에도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었던 데에는 그 어이 전순이의 그 능력 하나 때문인데, 이때부터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문종이 좀 아프기 시작하자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은 그 전국의 각 그 산지를 돌면서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데요. 이때 도승지 강맹경이 그 문종 옆을 지켜야 하는데 수양대군 옆을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잘 보면은. 근데 도승지라는 그 벼슬은 오늘날로 치면은 그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것으로 항상 그 청와대의 상주에 있어야 되잖아요. 도승지가 문종 곁을 떠나서 수양전 쫓아다녔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서 당시 그 영의정인 황보인과 장의정, 김종서가 문제 삼기도 하였는데 좌우승지를 보내서 대신 이를 처리하게 합니다. 그 이후에도 그의 태도는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어이 전순이는 문종의 병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신하들에게 말하였지만은 사실은 점점 병이 좀 깊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좀 몸을 쉬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화를 쏘는 참관이라던가 뭐 연애에 뭐 가셔도 괜찮다고 이런 좀 잘못된 처방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문종이 세상을 떠난 아침이 되어서야 그 세자인 단종에게 이 사실을 말을 하였는데요. 그 전날까지 문종의 병이 낫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말이 바뀌자 단종이 굉장히 좀 당황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 봐서 당시 왕실 사람들은 문종의 병이 곧 나을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이 전순이는 당일 아침 수양대군과 그 도승지 강맹경에게만 이 사실을 말을 하자 수양대군이 막 울면서 어찌하여 그 왕에게 청심환을 올리지 않느냐 이러면서 울부짖었다고 하는데, 청심환이라는 약은 인사불성으로 손발을 움직이지 못할 때 쓰는 약으로 이때 이미 문종은 인사불성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종은 그 흔한 청심환 하나를 먹지 못하고 세상을 떴는데요. 이래서인지 당시에도 이미 그 문종의 그 죽음이 석연치 않다는 그 의혹이 따라붙었고 의정부 대신들은 그 어이 전순이를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되었는데요. 종기 환자인 문종에게 꿩고기를 이렇게 오리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은 영조 같은 경우도 그 먼저 왕이 경종 독사설에 늘 쓰달린 이유가 경종이 죽기 전날 그 게장과 홍시를 먹여서 그렇잖아요. 서로 이거 상극인 음식을 먹으면은 몸이 굉장히 나빠지고 죽음이 이를 수도 있는데 종기환자에게 상극인 꿩고기를 줬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꿩이나 뭐 오리 이런 닭 같은 이런 가금류들은 껍질 부분에 기름이 많기 때문에 절대 종기환자가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처방인데요. 이 때문에 한의학에서는 종기환자에게 꿩고기를 준 것은 독살에 가까운 행위로 보기도 합니다. 또한 전순이는 계속해서 그 문종의 종기를 침으로 막 찔러대가지고 농집을 짜내었는데요. 이는 2차 간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시 기록에도 종기에 침을 쓰는 것을 굉장히 좀 자제하거나 조심히 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순이라는 어이가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일찍이
죽어가던 금성대군을 고칠 정도로 뛰어난 유술이 있었는데 왜 이런 아마추어적인 처방과 의료 행위를 했는지는 좀 유심히 드는데요. 그래서 결국 단종 1년에 전순위를 사형에 처하도록 그런 논의가 되었지만은 수양대군과 강맹경 등 다른 대신들의 비호로 인해서 궁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나중에 수양대군이 일으킨 개우정난 이후로 다시 전순위는 궁궐로 복귀를 하게 되었고 이후에 더욱 벼슬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단종 2년 1454년 2월 19일 결국 전순위는 다시 궁궐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후 세조 2년에는 정삼품인 당상관 첨지 중추원사에 오르게 되었고 세조 8년에는 종이품인 동지 준추원사에 오릅니다. 그리고 결국 세조 12년에는 정이품인 자원대부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이제 세조의 어휘로 살면서 그 부족함 없이 잘 먹고 잘 살다 이렇게 세상 뜨는데요. 우리가 항상 그 미스터리라든지 좀 미신적인 일이 있을 때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보았는가 대부분 거기서 범인이 갈리는데 문종이 미스테리한 죽음 이후에 가장 큰 덕을 본 사람은 역시 수양대군과 그리고 어이 전순위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전순위는 당시에도 아주 미중유의 전무후무한 획기적인 출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은 만약에 정말 문종이 좀 건강이 좀 좋아서 아니면은 어이 전순위 같은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병을 치료하게 되어서 좀 더 최소한 10년만 더 살았더라면은 단종의 그런 비극적인 일은 있지도 않을 것이며 특히나 전 무엇보다 조선 전기에 그 군사력 그 부분에 큰 성취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세조 시절에 이시의 난과 이징홍의 난을 진압하고 또 그 여진족을 토벌해서 세조가 굉장히 좀 그 국방력 강화시킨 임금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여러 차례 난이 일어난 것처럼 세조는 의도적으로 그 육군 국방력을 많이 약화시켰습니다. 물론 대신에 수군을 좀 강화하긴 하였죠. 그런데 만약에 정통성에서 뛰어난 문종이 계속 왕이 올랐다면 계속해서 왕이 있었다면은 평소 관심도 많고 오죽하면은 그 진법을 지을 정도니까요. 국방력은 굉장히 강화되었고 어쩌면은 이제 사군육진에 이어서 만주 쪽으로 좀 더 이렇게 좀 진출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영토 개척이 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국방력 그 방비는 튼튼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역사 미스테리는 문종의 미스터리한 죽음 독살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의 역사 미스테리는 문종의 독살설 그 미스테리한 죽음에 대해 미스테리한 죽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이야기도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